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이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gx는 2의 x제곱 곱하기 f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양수 k에 대하여 집합 x값들의 집합인데 gx equal k, 근데 x는 실수다라는 것은 결국 방정식 gx equal k의 실근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 실근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hk라고 할 때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k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함수 hk가 k는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가 1개뿐이고요. 그 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k가 3, 2로 갈 때 hk의 우극한에서 k가 3, 2로 갈 때 hk의 좌극한 값을 빼면 2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g의 마이너스 6값과 g의 2값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걸 묻고 있네요. 자, 먼저 요 fx를 보시면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f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의 x-b의 제곱 플러스 c의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최고차항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양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c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g'x를 구해보는 거죠. 이거 구해보시면 2의 x제곱 곱하기 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x 플러스 f의 프라임 x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가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에다가 f의 프라임 1차를 더해봤자 이것도 그냥 매차 함수예요. 이것도 2차 함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차 함수가 실근을 두 개를 가지면 g'x가 0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극대 극소를 다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 g'x에는 극대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근을 갖지 않아도 극대 극소는 존재하지 않겠죠. 게다가 문제에서 뭘 줬냐면 x제곱에 2의 x제곱을 곱하면 그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를 가만 보시면 fx는 최소값이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겠죠? 따라서 gx의 함수값은 항상 양수예요.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0 쪽에 붙어 다니겠죠. 그러다가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이 2차 함수 이퀄 0, 그러니까 요거 이퀄 0이 실근을 갖지 않을 때, 만약에 얘 이퀄 0이 실근을 갖는다면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얘 이퀄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gx, y는 gx의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 있는 fx 플러스 f'x 이퀄 0, 즉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계속 증가하는 형태, 계속 증가하다가 잠깐 미분계수 0되고 또 증가하는 형태, 아니면 극대와 극소를 갖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계속 증가하는 형태는요, y는 k를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줘 봤자 무조건 실근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하나예요. 그러면 그 원소의 합이라는 것은 그 원소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원소 자체가 결국은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으로 쭉 변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연속적으로 쭉 변하죠. 따라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에서는 이 함수 hk, 즉 실근들의 합을 나타내는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냐? 바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g'x가 어떻게 된다? 2의 x제곱에다가 자, 이걸 쓰면 a의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의 꼴로 알파와 베타에서 이퀄 0이 되는 그러한 이차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한다면 여기 극대를 갖는 지점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극소가 되는 지점이 베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알파, x가 알파가 되는 지점, 여기가 x가 베타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y는 k가 여기 있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y는 equal k가 여기 있다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결국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일 텐데 이 x좌표가 지금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hk의 값은 결국은 요 교점의 x좌표가 될 거예요. 근데 k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x좌표도 계속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불연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k가 어느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냐 하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극대가 갖는 여기에 y는 k가 오게 되면,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점점점 내려와 봤자 hk의 값은 교점의 x좌표인데 계속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가 되는 순간 갑자기 근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 근들의 합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더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계속 더 내려온다고 봤을 때 교점이 3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교점이 생기더라도, 자,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의 x좌표 값들의 합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x좌표를 보면 이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변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점들의 합을 구해도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변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어디에서 다시 불연속이 되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극소가 되는 지점에 오게 되면 또다시 불연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냐 하면 얘 밑에 있을 때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hk 값이었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변하다가 이 지점이 되는 순간 갑자기 여기 근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그죠? 예, 그때 실근의 합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이 2개가 생기죠. 그죠? 근데 어차피 해집합이니까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이렇게 2군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불연속이 되는 t의 개수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극대와 극소를 가져야만 하고 극대와 극소를 가지면 무조건 2개인데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지? 이걸 이렇게 보시면 하나인 게 가능해집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요 알파가 0이 되는 거예요. 0.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x좌표, 요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오다가, 자, 이 순간이 되는 순간 여기가 더 실근이 생기면서 이 점의 좌표가 더해지기 때문에 실근의 합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값이 0이 되면 실근의 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연속이 돼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여긴 근이 3개라고 하더라도 이 k가 점점점 위로 다가오는 순간 요 두 실근의 합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둘 다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실근의 합도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알파가 0이라면 여기 y는 k가 여기 극소값에 있을 때 요 지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고 요 지점 극대값일 때에는 연속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0이고 베타에서 불연속이 되든가 혹은 베타가 0이고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둘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알파가 0인 경우부터 보는 겁니다. 자, 알파가 0일 때 본다면 불연속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여기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 생기는데 그 불연속이 한 군데였고, 자, 3, 2로 다가가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k가 3, 2일 때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요 함수값, 그죠? g의 베타에서의 함수값, 즉 극소값이 3, 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리미트 k가 3, 2로 가는 우극한에서, 그죠? hk입니다. 그 다음 빼기 리미트 k가 3, 2로 가는 좌극한, 그죠? hk의 좌극한을 빼면 2라고 그랬는데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요 지점이 바로 3, 2가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얘가 3, 2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3, 2보다 큰 쪽에서 3, 2로 다가오게 되면 일단 근이 3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근들이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근은 점점 다가가서 요 지점을 향해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을 편의상 그냥
감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근은 감마를 향해 다가가고, 자, 요 근은 점점점점점 베타를 향해 다가가고, 이 근은 점점점점점 베타를 향해 다가갑니다. 따라서 이때 이 HK, 즉 요 실근 X 좌표들의 합은 하나는 감마, 하나는 베타, 하나는 베타이기 때문에 얘는 감마 플러스 2베타를 향해 다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극한이 감마 플러스 2베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이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는 여기겠죠. 요 얘가 점점점 어디로 다가오냐면 점점점점점 감마를 향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극한이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2베타가 남는 거죠. 근데 그 2베타가 누구예요? 바로 2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베타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알파 값, 베타 값이 나왔고, 우리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G의 1, 베타가 1이니까 얘가 3, 2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알파는 0이고 베타는 1이에요. 그러면 G'의 얼마가 G'의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X제곱에 A 곱하기 X의 X-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괄호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fx를 뭐라고 뒀었냐면 a의 x-b의 제곱 플러스 c로 뒀었죠. 따라서 f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하면 2배 a의 x-b가 돼요. 결국은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정확하게 요 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그냥 해볼까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bx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c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자, 요거 2a로 묶어버리면요 1-b의 x가 되고 플러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얘하고 얘가 꼴이 같아야 돼요. 얘는 ax의 제곱 빼기 ax니까 결국은 요게 마이너스 ax가 돼야 되니까 1-b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b가 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가 2분의 3이라면 여기에서 4분의 9a 빼기 3a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c가 0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c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4분의 3a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fx는 뭐가 되냐 하면 a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a가 됩니다. 근데 우리 g의 1이 3, 2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g의 1이라는 것은 2의 1제곱 곱하기 f의 1이죠. 근데 f의 1 대입해보면, 자, 1에서 2분의 3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4분의 a 플러스 4분의 3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a2인데 얘가 3, 2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a가 3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조건에서 a는 3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a가 3이면 우리가 찾는 것과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알파가 0이 아니라 누가 0이란 뜻이에요? 베타가 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베타가 0이구나. 얘가 0이구나. 이렇게 상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베타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베타가 0이고 어디에서 불연속이 돼야 돼요? 여기, 요 지점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제 3, 2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G의 알파가 3,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리미트 K가 3, 2보다 큰 쪽으로 갈 때 HK의 우극한과 빼기 리미트 K가 3,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이 HK죠. X라고 썼네요. 여길 또 HK의 좌극한 요 차이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보다 위에서 다가올 때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요 지점이 뭐다? 요걸 감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근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감마를 향해 다가오고 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극한 값은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 우극한 값이 감마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일단 근이 3개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은 알파를 향해 다가오고 요 근도 알파를 향해 다가오고 요 근은 점점점 감마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얘는 2배 알파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근데 그게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이 이퀄 뭐구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알파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G'의 마이너스 1도 0이고 G'의 베타가 0이니까 0도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G의 프라임 X라는 것이 결국은 2의 X제곱에 곱하기 A의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죠? F의 X를 우리가 A의 X-B의 제곱 플러스 C로 뒀고요. F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배 A의 X-B가 되는 거니까 이거 쭉 전개해 주시면 A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2A의 1-B의 X 이렇게 됐었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 B제곱 됐었나요? 네, AB제곱 플러스 C 빼기 2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요 꼴이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A 돼야 되니까 1-B가 2분의 1 되면 되겠구나. 그럼 B는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4분의 1A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0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C는 얼마가 되냐 하면 4분의 3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 G의 얼마가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G의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B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제곱하면 뭐가 되냐 하면 4분의 9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더하는 거니까 C는 4분의 3A입니다. 그래서 4분의 3A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4분의 10이니까 곱하기 3A가 돼요. 그래서 얘가 3, 2가 되기 위해서는 A는 얼마면 되겠구나. 2의 제곱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제곱은 당연히 3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조건도 만족을 시킵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A가 2제곱이면 C는 뭐가 되냐면 4분의 3, 2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GX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GX는 2의 X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A는 2의 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 C가 4분의 3 2제곱이니까 4분의 3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의 제곱을 뽑아내면 2의 X 플러스 2제곱에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다. 요렇게 우리가 GX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 하면 G의 마이너스 6과 G의 2의 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6을 먼저 구해주시면 G가 아니라 2의 마이너스 4제곱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13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69가 되는 거고 거기다 4분의 3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4, 2의 4제곱 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7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결국은 2의 4제곱 분의 4, 4, 16, 4, 3, 12 그래서 2, 4제곱 분의 4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2 값은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2의 4제곱 되고서 여기다 2 대입하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나오고 4분의 3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뭐냐 하면 여기 4분의 10이니까 3, 2의 4제곱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G의 마이너스 6에다가 G의 2를 곱해주시면 곱하면 2의 4제곱은 없어지겠죠? 남는 거는 43 곱하기 3 해서 129가 이 문제의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129입니다.